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의자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댓글로 영어 관련돼서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잘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영어 독학커리인가 그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단어 50% 정도 그리고 수능 단어는 약 30% 정도 부족한데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상크유자 선생님 말대로 어휘 학습하려고 하는데 어떤 합격수에 따르면 영어 단어는 무조건 예문이랑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예문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예문을 같이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외우려고 하는 단어가 실제 어떤 뉘앙스를 쓰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단어 예문 따로 고등학교 단어 예문 따로 이렇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제 상황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좋은 책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볼게요. 일단 영어 강사로서는요, 우리가 영어 어휘를 외울 때 뭐 수능 어휘 전에 중학교 영단어를 저는 보통 중학교 영단 1800개를 보통 공유해 드리거든요. 뭐 중학교 영단 1800개를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어휘는 한 3회독 정도는 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무원 어휘를 보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적으신 대로 물론 뭐 예문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노베이스 수험생들을 합격시켜보면서 느꼈던 거는 예문은 영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수험생분들, 영어 문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실력의 수험생분들이라면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해석하고 그 단어가 실제 어떤 뉘앙스를 쓰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문으로 접근하면은 예문을 아직 못 읽는 수험생들 계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예문을 읽으려면은 문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구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쉬운 예문이면 그래서 좀 읽기 쉽지만 어느 정도 기초 문법을 잘 모르면은 예문 자체가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중학교 영단어 같은 경우는 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휘뜻 위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영단어 1800개 중에서 중요한 단어들은 수능 어휘랑 겹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수능 어휘. 수능 어휘 또는 뭐 공무원 어휘 외울 때 우리가 영단어로 외우는 방법은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방법은 뭐 지금 적은 것처럼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어휘를 암기할 때 참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방법은 단점은 아직 문장을 못 읽는 수험생들은 그 예문 자체를 읽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어원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강사로서는 어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원을 알면은 수험생들이 단어를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어원을 통해서 연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능 어휘는 저는 굳이 어원까지 필요할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무원 어휘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어원을 알면은 확실하게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 어휘는 워낙 중요한 기본적인 어휘들이라서 앞으로 수험생분께서 뭐 어휘 교재를 보든 문법 교재를 보든 구문이나 유형의 독해 교재를 보든 수능 어휘는 지문에서 수시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원이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연상법입니다. 뭐 해마 연상법이나 많잖아요. 저는 사실 이 영상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어거지 같고 모든 단어들을 우리가 연상법으로 외우는 거는 쉽진 않다. 하지만 이런 영상법은 진짜 외우다 진짜 잘 안 외워지는 어휘들은 마지막에 쓰면 참 좋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을 많이 이제 멘토링하고 관리하면서 느껴본 거는 연상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요즘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노베이스이신 수험생들은 이런 연상법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문을 이용하든 어원을 이용하든 연상법을 이용하든 이거는 수험생분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 위주로 아니면 뭐 섞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능 어휘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어휘를 보고서 대표적인 뜻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어휘 외울 때는 이제 요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걸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좀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합격생에 따르면 영어 단어는 무조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영어에서는 아니 영어뿐만 아니라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합격생분의 케이스. 수험생분들의 모두 다 수험 스타일이 다르고 다들 이제 기반도 다르고 이해력도 다르고 언어 감각도 달라요. 이거는 그냥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합격생분은 이렇게 해서 예문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구나.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직 예문도 잘 못 읽겠고 그리고 오히려 연상법이나 어원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한번 요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 추천해 주실 수 있는가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첫 번째 자, 한번 볼게요. 중학교 영단어는 영스파 블로그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영가 스파트센터 인천 부편전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중학교 영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영단어 1800개 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거는 가볍게 일회독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능 어휘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뭐 어떤 교재를 봐도 상관없어요. 수능 어휘는 어떤 교재를 봐도 상관없고 아 내가 뭐 교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경성시의 수능 어휘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뭐 해마 연상법도 있어가지고 연상법이 좀 잘 맞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뭐 능률복화 어원편 이거 어원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추천드립니다. 뭐 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수능 어휘는 어차피 우리가 요거를 달달 봐야 돼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교재들에서 이 수능 어휘는 집에서 자주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어휘 정도 한 3회독 정도 하시고 공무원 어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부철 선생님 복화 이스트림 도 있을 거고 뭐 이동기 선생님 복화 산천도 있을 거고 경성식 곰표토도 있죠. 이거 외에도 만약에 본인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 만약에 어떤 교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휘 교재가 좀 지금 회독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잘 외워진다. 그러면 그 교재를 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휘 교재를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복화 이스트림을 많이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동기 산천 교재랑 비교했을 때 복화 이스트림은 어원과 연상법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동기 산천 같은 경우는 수능어휘랑 공무원어휘를 같이 모았는데 어원과 영사법이 없어서 좀 외우기가 쉽지가 않고 수능과 그리고 공무원어휘를 같이 모아놔가지고 수능어휘도 부족하고 공무원어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컴퓨터는 연상법이 이제 좀 많이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고르시지 않은 분들은 복화 이스트림을 추천하지만 만약에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책이 이런 게 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책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어휘는 만약에 사전식 어휘 교재가 아니라고 하면은 만약에 인강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동기 선생님 고득점 어휘 200제나 또는 기적의 특강 뭐 이런 것도 추천합니다. 인강을 추천하는 경우는 인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동의어 위주로 빠르게 강사님이 반복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사전식 교재로 봤을 때는 우리가 회독을 해야지 반복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인강에서 빠르게 강제로 회독해 버리니까 인강도 도움이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교재들이나 뭐 이런 인강으로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독해용 어휘 노트는 노트 하나 준비하셔 가지고 평상시에 공부하시면서 앞부분에는 영어 연도별 기출 풀면서 나중에 어휘랑 생활영어 실제 문제 풀면서 모르는 어휘랑 생활영어 정리를 해주시고 뒤에는 독해서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독해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은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독해용 어휘 노트를 정리하고 평상시에는 이 중에서 하나를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안개에서 보고 뭐 이 교재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외우지는 말고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 또는 어휘 인간과 겹치는 단어들은 이제 복수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본인이 보고 있던 어휘 교재와 또는 어휘 인간과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독해용 어휘노트가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능 어휘는 3회도 정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는 자투리 시간 빼가지고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 독해용 어휘노트를 만드시면은 어차피 이 안에도 많은 수능 영단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고, 그래서 자투리 시간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건 자투리 시간 빼가지고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독해용 어휘노트를 만들면은 여기에 수능 어휘들이 많이 이제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는 약간 좀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만약에 어휘 교재를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일회독을 할 때는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영어 어휘를 많이 외웠던 분들이야 좀 뭐 하루에 뭐 100개를 외운다 했을 때 뭐 100개 다 외울 수도 있겠지만, 어휘라는 거는 기존의 기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나 기존 뭐 토익이나 편입을 준비했던 분들, 기존에 영어 어휘를 봤던 분들은 그래도 좀 외울만 한데, 공부를 오랜만에 하시거나 진짜 노베이스 수험생들은 어휘를 하루에 자신이 외우고자 하는 개수를 다 못 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한번 시간 정해놓고 어휘 개수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루에 100개 정도가 적당하다 그럼 100개 정도 외우기로 하되, 표제어 위주로 일단 봐주세요. 뭐 동의어, 뭐 혼동어휘, 파생어 이런 건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끊어주세요. 만약 1시간 정도 외우기로 했는데 100개를 외우기로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80개밖에 못 외웠어요. 그럼 나머지 20개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1회독에서는 목표는 다 외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 안에 1회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만약에 어휘가 3,000개라고 할게요. 그럼 하루에 100개를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30일 안에 일단 1회독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만약에 못 외운 어휘 같은 경우는 일단 눈으로라도 보세요. 자투리 시간에.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 등등등. 그래서 1회독 기간 안에는 일단 정해진 기간 안에 1회독 하는 걸 목표로 하자. 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다이어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들은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고, 일단 1회독 할 때는 뭐 첫 번째 1, 2번 뜻을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2회독부터는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자, 2회독에서는 다시 한번 표제어 위주로 봐주고, 이때는 확실하게 암기한 단어는 삭제해주세요. 아직 동의어나 뭐 혼동어휘, 동의어나 혼동어휘, 뭐 파생어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암기한 단어 삭제하시고 다이어에서 이제 뭐 세 번째, 네 번째 뜻 외우셔도 좋고요. 이렇게 보고 3회독부터가 이제 표제어 어느 정도 좀 보셨으면은 표제어 플러스 뭐 동의어 같이 보셔도 되고요. 또 파생어 같이 보셔도 되고 해서 계속 회도 늘리시면서 줄여나가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휘 시험 갔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모르는 단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 푸는 건 아니다. 왜냐면 두 가지 방법 풀 수 있어요. 실전 시험에서는 첫 번째 해석.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문맥상 뉘앙스로 유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보기양 다 모르진 않을 거예요. 아는 단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기양 소보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어휘 그리고 나중에 생활영어도 좀 같이 보시면 좋아요. 생활영어도 좀 같이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어휘는 참고로 다 맞추셔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영어 시험에서 어휘랑 문법은 순수하게 암기 파트입니다. 그쪽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속어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휘랑 문법을 틀리고 독해에서도 틀리고 하면 골고루 틀리다 보면 점수가 영어 점수 당연히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랑 문법은 단순하게 암기 파트이기도 하고, 물론 문법에서는 약간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응용된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어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꾸준히 1년 동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지만 예문이 아니라 어원을 이용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연상법을 이용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예 생기초 단어는 그냥 여러분 자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 수험생들이 보통 어휘를 공부할 때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한 번에 막 외울 때 잘 안 외워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회독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다.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누적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이해 암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